상위권 학생들 중에는 예전부터 국어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융합의 시대에 모든 학문 분야에서 독해 능력이 강조되다 보니 국어 문제의 복합 지문이 길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융합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비문학과 문학을 통합한 지문, 또 산문과 운문을 섞은 문학 지문,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독서 지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능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국어 변별력도 수학보다 이렇게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수능 성적표를 보면은 네. 원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점수라는 걸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것은 꼭 평균 점수를 100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몇 점, 마이너스 몇 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표준 점수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산해내는 것이 표준 점수입니다. 이 표준 점수는 높을수록 문제가 어려웠다는 소리예요.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요, 국어가 수학보다 표준 점수가 높았어요. 네. 이 말은 수학보다 국어가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국어는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정말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고 할 수 있는지, 또 그 비법이랄까요? 뭐 비법이 있으면 누가 고민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고대 가요 얘기할 때 공무도화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강에서 이별하는 얘기예요. 정서를 이제 이별의 정환이라고 하는데, 고구려 유리왕이 지은 황조각 보면 그것도 사랑하는 님과 이별하는 얘기예요. 고려로 또 오면 송인이라는 한시가 있고 강에서 이별하는 노래가 있고, 또 서경별곡이라는 또 고려가요 또 강에서 이별합니다. 또 강은 아니지만 가실이 역시 님과 이별해요. 그리고 나중에 황진이 시조 대부분 또 사랑하는 님과 이별한 노래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별로 떠나간 님을 그리워하고. 그런데 이별의 정환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까지 옵니까? 현대시까지 그대로 오거든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바로 이별의 정환이 그렇게 흐름을 갖고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작품 하나 해석으로, 감상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작품이 왜 우리가 문학사에서 다루어지는가? 왜 교과서에 실려 있는가? 뭔가 구조화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고전 문학에서 현대 문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부분의 작품은 구조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이해시켜야 돼요. 지금 부모님 세대는요, 학교 다닐 때 국어가 국정교과서 한 권이었어요. 딱 한 권이었었죠. 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작품만 달달 외우면 구점수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외워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등국어에는 국어교과서 12종, 문학 10종, 독서 6종, 언어와 매체 5종, 화법과 작문 5종에다가 실용국어 3종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채택한 교과서 하나로는 문학이라는 전체 숲을 볼 수 없습니다. 수학의 개념 원리가 문학에서는 작품 유형별 특성이고, 이를 먼저 파악해야 그 개념들이 문학이라는 큰 틀 속에서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는지 확인하고 통합하는 구조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O2O 국어에 도움을 받는다면 문학의 구조화로 내신과 수능은 물론이고 사관학교 국어까지 단숨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과서 외 작품이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구조화 과정, 그 흐름이 쫙 있어서 그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을 쫓는 구조화 공부를 한 학생은 암만 처음 보는 작품이 나와도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저 문제 많이 풀어라. 이게 전형적인 양에 의존하는 양치기 학습이거든요. 양치기 학습은 질과 무관합니다. 오토 국어의 구조화 학습과 연관되어 있는 거를 좀 알게 되면 최소한 반은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 이상은 그냥 보면 답 나오는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